부동산은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 반대해서겠죠. 아유 그래 사지 말자. 야 좀 무섭다. 약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남들이 다 서는 선에 서버리면 돈은 언제 벌어요? 남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가면 돈은 언제 벌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여기 서 있어야 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현재 우리나라가 빚이 3,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최초죠.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나라 빚이 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부채도 급증하며 정부와 가계 가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가 채무와 가계빚은 총 3,042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무서운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향후 대응 방안은 있을지, 그리고 부동산 및 경매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 처음으로 나라와 가계 가진 빚이 3,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채무가 무한정 늘어나게 되면 재정 여력은 축소가 되고 가계도 소비를 줄여 내수 경기 침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금 대출 혹은 담보대출 받은 이자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에 대한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무조건 안 쓰고 버티자 모드로 돌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 간이 가서 영화관 가서 뭐 최신작 영화를 봤지만 지금은 영화비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외식 문화를 줄이고 생필품도 줄이고 안 입고 안 쓰기를 시작하죠. 이러면 내수 경기 침체로 더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줄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 감소를 통해 실업률 또한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고금리 이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연체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자는 또 다른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서민들은 빚만 늘어가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서민들은 가난해지는데 반면 불황을 먹고 크는 이 부동산의 시장은, 이 자산 시장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무려 8,000건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스트레스 DSR의 연기, 특례 대출 등으로 인해 규제 전 무리한 용끌족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들을 매입하여 급등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집 산다고 빚 내고 쓸 돈 없어서 내수 경기는 말라가는 요즘이죠. 그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올 2분기만 해도 16조 원 이상을 상승했습니다. 신생아대출, 특례대출 등으로 유동성의 집값 상승을 가중시켰죠. 그도 그럴 것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물론 물가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막 조급하니까 대출이라도 집을 사야겠다. 이런 조급한 마음의 사람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시장을 무한정 매입해서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출의 민족입니다. 그만큼 자산에 대한 대출에 대한 금액들이 무한정 올라가고 있죠. 그럼 금리를 떨어뜨려 경제 침체를 극복하면 되지 않겠냐? 금리를 떨어뜨리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현재 한국은행 금통위는 금리 동결 카드를 묵묵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낮추면요,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의 상승을 잡지 못합니다. 만약 그래도 무리하게 금리를 낮추다가 집값이 폭등이라도 한다면 현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며 정권 교체 여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는 내수 경기 침체가 있지만 집값 상승의 여지로
약 13회 이상 금리 동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해 질타를 면치 못하고 반대로 올리거나 부합을 가자니 내수 경기를 잡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이냐? 아니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연성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합니다. 즉 DSR 강화, LTV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집값 상승을 줄이고 반대로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생활 유지 및 사업자 대출은 유연성 있는 완화 정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있죠. 그럼 부동산 경매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큰 착각입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요, 수많은 채권자들이 엉켜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친한 친구가 오래된 벗이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큰맘 먹고 제 수중에 있는 돈 없는 돈에서 크게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갚지 못해, 나 몰라라 해. 어쩔 수 없이 이러면 경매에 대한 속행을 진행해서 원금 회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선량한 임차인들이 내 피 같은 월세 보증금 혹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 신청을 통해 필수적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코스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금융사 또한 원금 회수를 하지 못해 경제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 경매는요, 금매보다 싸게 사서 금매로 공급하는 중간 생산자의 역할입니다. 사회 체계에 있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선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작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꾼은 누구냐? 일반적인 묻지마 투자자 수요입니다. 버블이 잔뜩 껴져 있는 부동산을 그냥 묻지마 투자를 통해 비싸게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냥 존버하죠. 그냥 무작정 버텨요. 그리고 다음 희생자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 버블은 목 끝까지 쌓여서 결국 막차를 탄 피해자가 양산되는 과정입니다. 자, 부동산 경매 투자가들은요, 오히려 집값을 떨어뜨립니다. 집값 하락을 부추겨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린 일반 투자가와 다릅니다. 우리는 경매의 수많은 단점 및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큰 리스크가 뭐가 있겠어요? 일반 투자가 대비. 자, 일반 투자 대비 우리 경매 투자인들은 집을 못 봅니다. 집을 볼 수가 없어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집을 예쁘게 보고 집을 계약을 하죠. 근데 우리는 경매 나온 집을 사러 갈 때 벨 누르고 경매 나온 집 보러 왔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해요? 뭐라 합니까? 가, 싫어, 심지어는 꺼져,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야. 집을 사라고 해놓고서 왜 집을 안 보여주는 거야? 그죠? 우린 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돼도 이분을 잘 타일러서 내보내야 돼. 잘 타일러. 아니면 이사비까지 줘야 돼요. 명도라는 걸 해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는 강제 집행까지도 고려해 봐야겠죠. 그리고 즉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최장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허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매인들은 금매보다 싸게 매입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금매보다 싸게 매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낙찰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세대로 안 팔아요. 우린 시세대로 팔지 않습니다. 주변 나와 있는 금매보다 오히려 더 싸게 팝니다. 즉 경매 투자자들은 일반 시장에서 파는 금매보다 싸게 팔아 전체적인 집값 하락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인들은 부동산을 막 투기하는 막 우상향시키는 그런 인들이 아니라요, 오히려 집값 하락을 부추기는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싸다고 경매로 아무거나 낙찰받으면 치명적인 실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집값 상승을 저지하고자 대출 규제가 좀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주택 시장은 보합 및 일부 침체기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로 접어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더욱 양극화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가장 안정적인 지역에 부동산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도 마찬가지죠.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더 나아가
일자리 수요가 혼재된 양질의 지역들을 선별하여 안전마진 30% 이상을 잡고 매입하셔야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최적의 타이밍을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꼭 안 좋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장 어려운 세상에 물가도 미친듯이 올라가죠. 자산 가치도 미친듯이 올라가죠. 이자는 안 떨어지죠. 이런 가장 어려운 세상에 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저와 같이 열심히 잘 견뎌서 기회도 만들어 보시죠. 아셨죠? 파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대장님, 지금은 기회 쪽인지 위기 쪽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남 나라는 이내 정고 좀 회복했고 그에 상급지로 전파되는 양상인데요. 반면에 불황이라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이 기회냐 위기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위기입니다. 결론 위기.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에 대한 상승 곡선을 제지하고자 이거 제재 못하면 권력 잡을 수 없습니다. 그죠? 제재하고자 현재 금융사들에게 대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너네 대출 관리 안 해? 너네 왜 이렇게 자꾸 풀어줘? 그래서 금융사들의 시중금리는 현재 선반영되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 DSR이 본격화 2단계로 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줄여나갈 겁니다. 내수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은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요 반대 해석겠죠? 아유, 그래, 사지 말자. 야, 좀 무섭다. 약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남들이 다 서는 선에 서버리면 돈은 언제 벌어요? 남들이 다 가는 방향으로 가면 돈은 언제 벌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우리는 여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안 사? 알겠어. 그럼 내가 이렇게 되면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물건 보고 깎아줘요. 그러면 살게요. 저기는 다 깎아주네. 내가 원하는 금액에 살 수가 있어요. 아주 싸게, 저렴하게. 그것도 경매로. 그렇죠? 이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위기지만 기회를 동반한다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한 분 한 분씩 다 소통을 했고요. 앞으로 더욱더 부동산의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과 향후 부동산의 가치 방향 그리고 소통하는 저 혼자 이야기하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살기 어렵습니다. 팍팍하죠. 만원짜리 한 장 들고 시장에 나가면 뭐 살 것도 없습니다.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이런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을 항상 응원하면서요. 우리 견뎌보죠. 버텨보죠. 버티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잘 만들어보죠. 같이. 아셨죠? 항상 응원드립니다. 아셨죠?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